저는 현대미술 작가 이태강이고요. 주로 입체부터 설치,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작업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글을 기반으로 작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요. 평소에 하는 생각이나 느꼈던 경험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글을 좀 습관적으로 적어놨었어요.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처음 단행본으로 엮였던 그 글들과 제가 순수 작업에서 해오던 작업들에 좀 간극이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글이 이야기가 되고 시각 작업과 어떤 맥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몇 년 전부터는 아예 글을 기반으로 작업을 구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점차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 안에서. 글로 시작하는 작업의 특징이 뭐냐면 확장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입체도 갈 수 있고 평면은 물론이고 공간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자유롭고 또 그거 넘어서 좀 퍼포먼스라든지 다른 예술가들과 협업할 때도 확실히 확장성이 좀 더 크다? 글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영감이 항상 모든 곳에 존재하고 특히 일상에서 접할 수도 있고 평소에 하는 생각에서 접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하는 생각이나 이런 영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메모하는 거나 이제 에스키스 해놓는 것 그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영감을 찾는 요소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저의 하루 루틴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프로다워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프로다운 거는 최소한 다른 일을 하시는 이제 많은 직장인들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일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할 수 있는 날엔 최대한 그렇게 출근하는 것처럼 작업실에 와서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향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생각 중에 나오는 실험할 거리라든지 떠오르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적어두고 이제 작업실에 오면 적어놨던 것들을 과제에 풀듯이 그렇게 작업을 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작업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분리되어 있는 거라든지 나눠져 있는 것 혹은 다투고 있는 거를 합일시키고 화해시키는 이런 욕구를 작업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신의 하늘들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고 거기에 왜 하늘이 들어갔냐면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요소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하늘이 제 작업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재료 중에 하나가 됐죠. 당신의 하늘들 프로젝트에 임하면서 하늘 작업을 했을 때는 큰 설계를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는데 하늘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었고 그런 글들을 많이 썼었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작은 생각들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표현되었으면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요소로는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는 색감. 그런데 이게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진을 기반으로 이제 재해석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 조력자들이 사진을 보내주실 때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사진이랑 같이 그들이 느꼈던 감정을 같이 보내주세요. 그런 것들을 또 제가 받으면 그 감정을 연장해서 받을 수 있었고 또 아무래도 그것도 같이 작품을 표현하는 데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365개의 하늘을 그려야 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는 최대한 좀 여러 재료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제가 손을 다치는 바람에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상징적이고 추상적으로 그렇게 흘러갔었어요. 그건 사실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하늘을 표현하는데 좀 더 새로운 요소들이 생겨났던 것 같고요. 네. 물론 당신의 하늘들 프로젝트의 모든 그림들은 다 좋고요. 개인적으로 붉은색 인체랑 구름이 같이 있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이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에요, 사실. 왜냐면 제가 꾸준히 이야기해오고 있는 그 초인 입체 작업에 대한 모티브가 됐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 이미지를 좋아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 작업 중에 대표 이미지가 또 됐거든요. 그래서 좀 애정이 많이 가는 드로잉이긴 해요. 평면 작업은 주로 드로잉으로 많이 표현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통적인 회화, 캔버스 회화를 작업을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캔버스 회화에서만 표현될 수 있는 요소들, 그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동안 해왔던 그 초인과 제가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을 같이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캔버스 회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캔버스 회화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요소가 첨가된 그런 NFT 작업을 생각해서 또 같이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같이 이 회화랑 제가 해온 입체 그리고 NFT 이렇게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만남 때는 조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직 제가 NFT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없었기도 했고, 기대보다는 조금 우려가 더 큰 입장이기도 했고 그랬었고요. 엠플라넷이랑 같이 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순수 예술 작품과 대중들이 이해하는 혹은 접근하기 쉬운, 그리고 좀 새로운 시장인 NFT가 어떻게 윈윈하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특히 이제 제가 그동안에 순수 작품만 해왔던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가볍게 보여지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엠플라넷이 좀 진정성이 더 있었던 것 같고, 예술가들을 이해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기쁘게 함께 하기로 했죠. 객관적으로는 사실 그 엠플라넷이 여러 가지로 예술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반의 위에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신뢰도가 확실히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함께 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소통이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